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이건 우리 중학교 2학년 어법 문제예요. 다음 중 1학기 문제입니다. 밑줄 친 후의 쓰임이 다른 것은? 바로 내년 되면 나올 문제예요. 여기서 4번의 후는 앞에 맨을, 선행사 맨을 꾸며주는 단어기는 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답도 표시를 해놨으니까 쉬운 것 같은데 바로 찾아보라 그러면 아이들 못 찾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이게 시험장에서 마주쳤다 하면은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예비 중일 아이들은 이게 눈에 탁 보이는지, 그럼 이게 주격인지 또 목적격인지, 후인데 M을 생략해서 후라고 쓴 건지, 이런 거 찾아내는 문제 확인할 수 있는지 현찬아, 그지? 나는 그게 과연 될 사람인지. 안 돼서 물론 근데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있으니까 공부하면 되는 거긴 한데 만만치 않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기특한 아이들이에요. 1학년 때 배우는 의문사 후의 개념과 엮어서 2학년 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학년 때는 의문사 후를 배우거든요. 그 문제를 보기에 밑바탕을 놔두고 2학년 때 관계대명사 후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분할 줄 아는지 확인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1학년 때 문법을 제대로 안 해놨다, 좀 놀았다, 사춘기가 심하게 왔다, 이런 아이들이면 어떻겠어요? 사춘기는 일단 지금부터는 놓으면 안 됩니다. 난 이미 사춘기가 지나갔다. 만약 내 자녀가 사춘기가 이미 지나갔으면 잘했다고 오늘 끝나고 가면서 칭찬해 주세요. 나는 그동안 속을 너무 많이 썩였다, 우리 엄마를. 그럼 너무 잘한 겁니다. 아직 속을 안 썩였으면 오늘부터 빨리 해서 막 일주일 안에 끝내던지 큰일 납니다. 이제 지금부터 오면 큰일 납니다. 3학년 중3 어법 문제입니다. 다음 중 쓰임이 어법상 올바른 것을, 제가 여기서 그나마 가장 쉬울 것 같아서 3번을 하나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것도 너무 답을 써놨어요. 이거 하나 퀴즈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목적격 사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직 여기까지 안 나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그럴까요? 관계대명사, 제가 말할게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목적격, 후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웁니다. 2학년 때는 가르칠 거예요. 3학년 어법 문제, 저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선행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어머니도 혹시 형이나 누나가 있는 자녀면 제 말에 더 공감을 하실 텐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1학년 2학기가 되면 돌아서면 중간고사, 돌아서면 기말고사가 되느라 공부할 시간이 정말 방학밖에 없어요. 진도를 빼는 기간이 정말 방학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방학 때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해요. 영어랑 수학은 특강을 해라. 진도도 나가야 되고 학원을 쉬는 건, 만약에 학원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저는 저희 학원에서도 얘기해요. 너무 학원이 이제 사춘기가 오고 학원이 싫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는 이제 수학 학원이 싫어서 수학 그만뒀어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면 저는 이런 얘기해요. 제가 수학 학원 원장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수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만뒀어? 그럼 빨리 다른 학원 알아봐 라고 얘기해요. 또는 어머니랑 상담하다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저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 학원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빨리 다른 학원 알아보시라고. 왜냐면 저도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 쉬는 건 지금부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시절은 이제 조금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쉬면 이게 산을 오를 때 올라가는 거는 너무 힘든데 내려오는 거 너무 쉽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하는 말을 자녀가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자녀들은 제가 말해줄 수 있어요. 쉬고 싶으면 빨리 끝내, 영어를. 나 영어가 너무 지긋지긋해. 빨리 끝내. 그래서 고3까지 영어할 걸 고2에 끝내버려. 1년간 안 해. 나는 이미 고지에 올랐으니까. 나 영어 너무 싫어가지고 고3까지 하려니까 너무 피곤해. 고1 때 끝내버려. 마인드를 바꿔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영어를 끝내야지. 여기서 지금 쉬면 더 많은 양을, 더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 되면 영어가 더 지긋지긋해질 테니까 빨리 끝내야 돼. 난 문법이 너무 싫어요? 그럼 그때 돼서 더 열심히 더 지긋지긋하게 공부해야 되니까. 단어가 싫어요? 그럼 더 지긋지긋하게 해야 되니까 그 싫은 단어 지금 빨리 끝내버려야 돼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싫은 거일수록 빨리 먼저 해야 돼. 지금 에너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 2학년 때 배우는 관계대명사와 엮어서 3학년은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맞게 올바른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3학년 어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도 관계대명사를 배우는데요. 2학년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학년 때도 관계대명사를 가르칩니다. 고덕중 특징이에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주관식이 어렵잖아요. 일예로 지금 강명중 갈 아이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비교해 볼게요. 강명중은 조금 비율이 더 있습니다. 서술형 비율이 30%까지도 있는데 강명중이랑 비교도 안 되게. 오히려 서술형은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와서 더 쉬워요. 본문을 외우면 되거든요. 그럼 고덕중 아이들이 처음엔 우리 다 객관식이에요. 막 이래요. 첫 시험에. 근데 문제 풀어보면 깜짝 놀라 해요. 주관식이 없는 시험이 더 많은데 훨씬 어렵습니다. 자, 천재 소영순 이 출판사고요. 보통 2과를 나갑니다. 네. 단어, 대화, 본문, 문법 영역별로 하고 학교 추가 프린트를 합니다. 저희는 학교 추가 프린트까지 다 걷어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다시 또 만들어줍니다. 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게 하고 학교별 필기 싹 다 걷어서 저희 선생님들이 분석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겠다 확인하고 다시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풀게 합니다. 여러 각도로 체크를 해서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기말고사 저희 고덕중 점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100점도 꽤 많이 나왔고 거의 전원 다 A 점수가 나왔어요. 안 나오면 될 때까지 만들어서 특별 보충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A를 만들어냅니다. 추가 자료 당연히 주죠. 커뮤니케이션 뭐 이제 나오는 거 하는데 리딩 많이 나오고 당연한 거 올 객관식으로 출제합니다. 문법. 자, 난이도 있는 문제는 다 이렇게 문법에서 출제된다라는 거 어머니들께 보여드립니다. 난이도는 항상 문법 파트에서 상당하게 나온다. 자, 그러면 단어가 안 중요해요? 아니요. 단어는 기본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도 영어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단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외워야 되는 거고 저희는 지금 내신만 얘기하는 겁니다. 내신은 중등 내신은 문법을 빼놓고는 말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내신이에요. 아니, 내신은 무조건 문법입니다. 자, 고덕중 시험 대표적인 문제. 다음 중 쓰임이 A와 같은. 자, 지금 이게 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have 플러스 pp입니다. 뭘까요? 완료 시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완료 시제 4가지 용법 머리에서 떠오르십니까? 빰빰빰 4가지. 완료는 4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용법 4개 있는데. 완료 시제, 경험, 계속적 용법, 결과 뭐 이렇게 있습니다. 4가지 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시제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데요. 하브루타 우리 학원은 하잖아요. 하브루타 할 때 이 얘기를 하죠. 근데 달달달달 외우는 거랑 여기서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용법이 있다고요? 완료 시제 있고 경험 있고 계속적 용법 있고 결과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게끔 내신 때는 더 깊게 들어가겠죠. 똑바로 찾아내야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형 알아내야 이 문제 맞추겠죠. 그럼 저희는 특강 때 이런 유형을 풀 수 있게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 대부분 이제 특강 하시는데 이런 거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내게끔, 맞춰내게끔. 출제 의도, 현재 완료의 4가지 쓰임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지. 네. 이 기본 중엔 기본 유형이에요. 시험엔 무조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완전 상은 아닌 거예요. 좀 전에 본 거. 자, 고덕중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는 아까 나온 거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이거 고덕중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킬러 문제 유형이에요. 네. 가장 어려운 유형이죠.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아까 거는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었어요. 몇 개냐 이런 유형. 여러 가지 문법 개념을 한 번에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응용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문법의 신이 아니면
어때요? 100점, 나 고덕 중인데 100점 맞았어 하면 진짜 잘하는 아이인 겁니다. 많이 연습을 한 거. 그러면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있는데 초2예요. 초3이에요. 얜 지금부터 문법을 굉장히 많이 시켜야 될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문법은 배워야 되는 그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재미삼아 3, 4학년 때 하는 건 좋아요. 저희 학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긴 하는데요. 막 지금부터 너무 파봤자 문법 머리는 한 5학년? 그때부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재미삼아. 예를 들어 책이 한 권이야. 그럼 a book. 책이 여러 권이야. books. 이런 것도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런 것도 가르쳐요. 문법 책으로.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문법 할만하네 라는 걸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용어로 초등 저학년도 저희 문법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재미삼아. 이런 건 6학년, 5학년 말부터 해도 돼요. 자, 고덕중 2학년 내신의 특징. 저희 인스타그램, 학원 인스타그램 있는 거 아세요? 어머니들 인스타 하세요? 있으신 분들 블로그나 저희 이런 거 항상 올려요. 시험을 보면 저희 가장 발빠르게 올리는 학원이에요. 그러면 네, 인스타에는 늘 시험 다음 날이나 늦어도 다다음 날에는 무조건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유형을 무조건 올립니다. 그럼 보시면 되고요. 쓰임이 어색한 것 내용 확인, 적절하지 않은 표현, 상중하를 저희가 확인하고 영역에 골고루 나오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문법이 탄탄하지 않으면 못 풀 수준의 문제들이 출현하다, 이런 식으로 말로도 표현을 올립니다. 고덕중 2학년 내신 특징이에요.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석지까지 올려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갈 학교니까 어머니들 보실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1년 뒤가 먼 미래 같지만 금방이에요. 어머니들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파악하셔야 됩니다. 3학년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먼 미래 같지만 우리 아이들 이렇게 큰 거 보면, 그쵸? 어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컸잖아요. 중2 시험보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3학년인데. 네. 큰 틀에서 보면 다른 영역 같지만 대놓고 문법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들. 1학년, 2학년, 3학년께 다 누적으로 나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어법 문제 많이 나오죠. 네. 확실히 3학년 문제가 이렇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 깊은 문법. 제가 계속 문법 얘기하네요. 기승전 문법이에요. 과거에는 문법 문제로만도 시험 문제를 편향했는데 이제는 네, 현재는 고르게 분포 하긴 하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문법 문제는 많습니다. 편차, 중간과 기말고사 난이도가 비슷한가요? 라는 질문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1학기 시험 문제를 보면 2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중간고사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기말고사 조금 더 괜찮았고요. 중간고사 진짜 많이 확 어려웠거든요. 또 2학기 때 확 어려우니까 기말 때 약간 쉽게 내셨던 것 같아요. 평균이 너무 낮았어요. 또 조금 괜찮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법 잘하는 애들이 고득점 하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문법이 너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끌어올리는 건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얘기하긴 하지만 저희 그 내신하는 담당 선생님들이 늘 저한테 얘기해요. 원장님, 얘는 방학에는 정말 문법 좀 어떻게 하게 좀 하라고 어머니께 연락 좀 해달라고. 막 제가 여기 있는 학년에는 그런 얘기 많이 안 하는데요. 어쩌면 2학년 되면 막 제가 전화를 해서 어머니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얘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그때 되면 뭐 알아서 더 하겠다고 어머니들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출제 경향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예요. 더 찍으셔도 돼요. 네. 전반적인 문법 개념에 대해 제가 선행이라는 단어가 되게 조심스러운 단어긴 하거든요. 선행이 꼭 필요할까요? 과도한 선행은 별로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 일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든 수학이든.
아니 막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인데 6학년 걸 가르치는 건 좀 아닌데요. 지금 6학년이잖아요. 6학년인데 중2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중1, 중3 것까지, 중1, 고1 것까지도 잘한 애는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해요. 중1이 중1 것만 하고 중2가 중2 것만 하면 큰일 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중1이 중1 것만 하는 거 뭐 지금은 괜찮아요. 중2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 마음이 제가 들어요. 중2가 중2 거 하는 건 진짜 큰일이에요. 물론 저희 학원에 중2가 중2 거 하는 애 있어요. 중2가 중1 거 하는 아이도 있어요. 과거에 안 했던 거죠. 그럼 제가 앉혀놓고 얘기해요. 중2가 초 6학년 거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너무 어릴 때 안 했대요. 제가 앉혀놓고 얘기해요. 예비 중1반에 중학교 2학년도 있고 그럴 건데요. 앉혀놓고 얘기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동생들하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전에 많이 놀았지 않냐 너가 그랬더니 자기는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바람직하진 않겠죠. 않죠. 자기도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다행히 겸손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되게 칭찬을 해줬거든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러기만 그런 일이 없길 바래요. 영어든 수학이든 그러려면 진짜 더 열심히 하긴 해야죠. 약간 선행 필요해요. 사춘기가 올 수도 있고 삐끗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그런 일이 우리한테는 안 일어나야겠지만 모르는 일이니까 약간 선행을 할 수 있으면 약간 땡겨놓기 바랍니다. 자, 영어의 핵심은 자 여기서는 내신입니다. 내신. 저는 원래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내신 핵심은 일단 문법이에요. 제대로 된 내신 시험은 고덕중처럼 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우린 어쨌든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중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뜻은 아니에요. 나 지금 고덕중이 너무 이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니요.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놔야 사실 중학교 내신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놔야 진짜 내신이 들어가는 고등 때 편하지 않을까요? 연습을 이렇게 해놨으니. 그래서 저는 고덕중 다니는 아이들은 어떤 면으로 되게 행운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고덕중 애들이 징징징 거리는 거 있거든요. 우리 학원만 왜 이렇게, 우리 학교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우리 학교만 정말 사람 너무 괴롭혀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제가 꼭 불러다가 이런 소리 해요. 얼마나 다행이니 고등학교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건데. 다른 학교, 뭐 어디 학교는 완전 쉽게 내거든요. 어디 학교는 본문만 암기하면 다 맞을 수 있는데 우리 학교 왜 그래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중등 애들이. 그럼 저 꼭 이 얘기 해줘요. 고등학교를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너희 학교 얼마나 좋은 거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명일중 넘어갈게요. 강명 넘어갈게요. 우리는 딱 우리 학교 것만 들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들으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도대체 우리 원장님은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야? 하면서 불만인 게 있기도 하지 않을까? 자, 독해하브르타. 여기 어머니들은 다 독해하브르타 받아보시죠. 문법 하브르타 받아보시죠. 단어 테스트 받아보시고 리스닝은 방학 동안에 조금 더 많이 해요. 왜냐면 다른 거 하느라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데 클리닉 때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듣기 평가가 수행 평가로 들어가니까 저 좀 하고 싶어요 하는 애들은 해줍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차라리 시간이 남으면 숙제도 다 해오고 할 게 남아요 이러면 원서를 읽자라고 저는 얘기해요. 차라리 원서를 읽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갔다. 근데 듣기가 좀 점수가 안 나온다 하면은 리스닝 문제집 하나 사자. 이래서 제가 문제집을 한 과씩 풀어와 이런 식으로 가기는 해요. 하브르타를 왜 시키냐면 하브르타 받아보시죠. 어떠세요? 저는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어머니 자녀들의 하브르타를 정말 늘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저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해요. 근데 원장님 우리 애가 좀 하는 게 이상해요. 한번 봐주세요. 라고 혹시 제가 봐줬으면 하면 한번 톡을 주세요. 그럼 제가 요거 좀 봐주세요 하고 콕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볼게요. 하나씩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랜덤으로 이렇게 타다다닥 보기는 해요. 돌아가면서. 왜 하냐면 자
제가 이거는 어머니들께, 아이들한테는 더 많이 말을 하는데요. 어머니들께 가끔씩 얘기 뭐 전달하기도 하는데, 어머니 시대 때는 취업할 때나 면접관을 만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빠르면 고입, 늦으면 최소한 대입 때 면접관을 만날 겁니다.